지난주 미국 곳곳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워싱턴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비롯해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까지 이번 미국 주요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만큼이나 정치적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주민 발의한 프로포지션 50가 통과되면서 미국 사회가 여전히 가치와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편 미국 정부는 한 달 넘게 셧다운 상태가 이어가면서 정부 폐쇄 영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정책과 여권 성별 표기와 관련된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요 흐름을 짚어보면서 스티브 황보 장로님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그 세 같습니다. 가지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로님, 지난주 치러진 이 뉴욕 시장 선거 그리고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 결과가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상상을 초월했나요? 저는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까? 예, 네. 그럼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 이 주지사 선거 2개,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가 공화당이 이기기 힘든지를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그 프로포지션 50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캠페인을 할 때 굉장히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자신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네. 유권자들이 본질을 잘 모르고 투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버지니아 주와 뉴저지 주는 그 트럼프가 작년 선거에서 대선에서 출마했을 때도 이기지 못한 주입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 강세예요.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한국 언론들은 그 공화당이 완전히 패했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그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나. 도리어 공화당이 이겼으면은 이변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들 중에서도 트럼프가 이 투표지에 후보로 올라와 있지 않으면 투표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네. 트럼프 때문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트럼프가 자기가 말했듯이 이번엔 자기 이름이 투표용지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결과를 두고는 이거는 지난 1년 동안에 9개월 동안에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제 평가다. 유권자들의 네. 평가다. 판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두 주다 지난 대선 때도 트럼프가 이기지 못한 그런 주요였고 캘리포니아 뭐 당연히 그렇고 네. 뉴욕주는 더욱더 그렇죠. 뉴욕시는 뉴욕시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65%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11%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혀 공화당 후보가 정말 이변이 없는 한은 이길 수 없는 그런 건데 이것은 민주당끼리의 싸움이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unknown이었던 그 사회주의자 네. 저희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그러는 지금 현재 민주당 속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좌측으로 심하게 끌고 있는 그 세력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미국을 상징하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뉴욕시의 시장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됐지만은 네. 65%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성향임에도 그가 득표한 것은 50%였습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동으로 들어온 사람이 직전 뉴욕 주지사였거든. 코모 주지사인데 네. 그 친구는 팬데믹 동안에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사임한 사람이거든요. 네. 인기도 전혀 없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내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주의자가 시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코모에게 찍는 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우 50% 많아 보이지만은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은 이젠 겨우 50%
그리고 다음에 중간선거 내년에 중간선거가 이제 1년 후에 있는데 그 앞으로 이 친구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사회주의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굉장히 그 본격적인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쓰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 뉴욕시의 운영에 물론 이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공화당이 혹은 트럼프가 누가 나를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계속 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정을 할 것이고 그것이 도리어 민주당 내년 선거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의 얼굴이 된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도리어 그 앞으로 1년 동안 그가 할 실정으로 인해서 내년 중간 선거에 민주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제 온 사람이고 본인은 이제 흑수저같이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금수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유한 네. 그런 부모 아래서 이제 성장을 했고 아주 말을 잘해요. 네. 사람이 그리고 그 이번에 그 뉴욕시장 선거를 보면서 이제 그를 당선시킨 사람들은 주로 외국에서 혹은 타주에서 뉴욕시로 심의시로 이사로 온 유권자들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를 지금 이제 젊은 그 미국 친구들은 상당히 기성세대에 대해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자기 부모만큼 생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면이나 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혹은 취업의 기회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그 장래나 자신들이 주어진 기회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보면서 기성 정치인에 대한 정부에 대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친구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이제 상당히 좀 젊으니까 34살짜리니까 네. 젊으니까 소셜 미디어 그리고 자신의 아주 그냥 온화한 그리고 아주 미소도 아주 자주 멋지게 짓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유권자들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 의해서 당선이 되기도 했고 또 그 이번에 그 후보들 출마한 후보들 본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구도를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없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전 주지사도 예선에서 이 친구에게 완전히 피하고 네. 그리고 이번 본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 중에 11%만이 공화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는 또 그 표를 당선을 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표가 전체에 이 친구에게 몰리지 않았다. 민주당 표 중에 상당수가 그 코모 아주 인기 없는 네. 그러나 이 친구가 맨다니가 그 당선되는 걸 싫어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그 친구에게 할 수 없이 찍어줬다. 네. 이제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네. 그가 그 선거운동할 때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아주 그냥 그 말도 소프트하게 하고 네. 굉장히 이제 그 미소를 확 지어가면서 배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더니 그 선거가 끝나고 그 개표가 된 그날 저녁에 승리 빅토리 파티에서 승리 그 연설을 하려는데 굉장히 사람이 확 변하면서 네. 굉장히 그 좀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과거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쿠바나 이렇게 공상혁명을 겪은 나라들 그때의 공상혁명을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의 선동적인 연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네. 그 긴 연설이지만 아주 짧은 부분을 제가 한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may have set over our city this evening. But as Eugene Debs once said, I can see the dawn of a better day for humanity. For as long as we can remember, the working people of New York have been told by
by the wealthy and the well-connected that power does not belong in their hand. If anyone can show a nation betrayed by Donald Trump how to defeat him, it is the city that gave rise to him.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After all, the conventional wisdom would tell you that I am far from the perfect candidate. I am young, despite my best efforts to grow older. I am Muslim. I am a democratic socialist. And most damning of all, I refuse to apologize for any of this. 굉장한데요. 네.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그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이슬람인 것 그리고 자기가 사회주의자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사과할 그 의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람은 과거에는 그 좀 이렇게 그 양정당 외곽에서 외부에서 아주 소수 정당으로 과거에도 미국에도 소수 그 사회주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부에서 그냥 그 아주 미미한 힘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네. 이제는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어떻게 사회주의가 한번 그 이게 트라이 해보고 러시아든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쿠바든 한번 트라이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그 안 되는지 네. 그것이 성공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봤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네. 이념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가 상당히 그렇듯하죠. 모두가 평등하고 결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이제 길인데 공산주의의 것은 모든 계급이 없어지고 권력층도 없어지고 모두가 다 동일해지는 그러나 그 어느 정당도 그 어떤 그 나라도 러시아도 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쿠바도 그것을 시도는 했지만은 공산주의의 끝까지 간 나라는 없죠. 그런 도리어도 그 사회주의를 통해서 공산주의의 시도를 통해서 권력이 한쪽으로 확 집중되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 일가가 김씨 일가가 저렇게 권력을 가진 하나의 왕이 돼버리는 네. 왕시 그 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역사를 모르는 그 젊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성세에 대한 기성 정치인에 대한 그런 그 불만을 이 친구들 통해서 이 친구는 아무 경험이 없는 친구입니다. 네. 뭘 운행해 본 경험도 없고 근데 네네. 엄청난 규모의 도시인 그 뉴욕에서 그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뉴욕의 시장이 떡 됐는데 앞으로 이제 분명히 실패하겠죠. 네.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를 이제 뭐 트럼프를 향해서 공화당을 향해서 혹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해서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겠다는 모든 그 정책들이 사회적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미 뉴욕시는 굉장한 적자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시고 네. 이렇게 뱅크럽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데 그가 지금 그 제 공약을 걸어놓은 그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들으셨지만 트럼프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각을 세웁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죠. 그러면 너한테 줄 돈은 우리는 안 줄 거야.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유럽의 그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네.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핀란드가 세금을 자꾸 올리니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위해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지원금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세금을 높여야 되는데 네. 세금을 올리면은 그 세금을 많은 큰 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나라를 빠져나가죠. 네. 그러면은 국가의 레버뉴가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죠. 네. 그러면 최근에 핀란드가 발표한 것이 세금을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80-20 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든지 국가든지 마찬가지로 20%가 80%의 부담을 하는. 네. 그 미국에서 보면은 세금을 그 탑 그 5% taxpayer들 세금을 내는 상위 5%가
굉장한 이 전체 이 세금 수입의 큰 부분을 감당하거든요. 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약 한 20% 정도의 교인들이 한 80교회 예산의 한 80% 정도를 이제 감당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뉴욕에서는 이제 많은 그 부자들이 혹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세금의 그 뉴욕시의 세금의 그 부분을 많이 담당하던 네.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러면 그 시의 그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뉴욕시로 몰려 들어온 이사온 외부에서 이사온 그런 그 혹은 그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그 이민을 오거나 이주를 해온 그런 유권자들이 이제 네. 뉴욕에 상당히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물가도 내리겠다고 그러고 렌트도 내리겠다고 음식비도 내리겠다고 다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공짜로 놔도 재분배하던 식으로 네. 그런 그 사회주의적인 정책이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이제 좀 뉴욕 시민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번 이제 겪어보면은 네. 그게 좀 깨달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뉴욕 주지사와 그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그 버지니아 그 주지사 뉴욕이 아니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 후보가 그렇게 좀 약한 후보였고 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지지하지도 않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이제 질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조금 그래도 좀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네. 이것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게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5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이 찬성 반대 그 투표율을 보면은 55대 45로 나옵니다. 네. 예, 지금 그 유권자들의 양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6대 4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온 찬성표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 프로포지션 50의 내용을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표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캠페인 경우다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TV나 모든 광고에서 그 민주당이나 이 주지사의 찬성표를 촉구하는 그런 광고가 대부분이었고 그것은 민주당이 캠페인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의 돈을 쓴 것은 공화당이 그만큼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고 그만큼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선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메시지를 유권자들 알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잘못 된 이 내용으로 이렇게 광고가 나갈 수가 있죠. 네.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찬성표가 55%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투표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니까 전체 투표율이 41%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유권자들은 제가 볼 때는 80% 이상 네. 투표하지 않으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만 잘 투표하시면은 캘리포니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 할 수, 네. 내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표가 작은 것 같아 보이도 네. 그 작은 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쪽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 투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한 표가 2배, 3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와 같이 제가 본 것은 6대 4의 비율인데 5.5대 4.5대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만큼 압도적으로 상대 찬성하는 쪽에서 주지사 쪽에서 이것은 완전히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 내가 트럼프를 향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만든 이제 억지 그런 프로포지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래도 제대로 이제 인지하고 투표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캘리포니아에 활동돼 있는 연방 하원 52석 중에서 6대 4로 나누면은 공화당이 한 20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9석입니다. 네. 그것을 이번에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선거 지역 지도를 그려서 다음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수를 9석에서 4석으로 줄이는 네. 이제 그런 효과를 낼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 뉴섬 주지사가 다른 민주당 그 주들에게도 니도 똑같이 우리 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들은 이미 그 자신들이 유리한 그 게리맨더링을 끝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9석에서 공화당 의석수를 캘리포니아에서 9석에서 4석으로 줄이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공화당 주는 아직까지 많은 여유가 있어요. 그 민주당들 주만큼 네네.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사업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네. 전국적으로 퍼진다 그러면은 유리한 적은 공화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이미 싸움은 민주당이 해놨는데 시작했는데 공화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가 이번에 텍사스 주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수준의 법을 이제 통과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나가겠다고 한 것이 이번에 프로포지션 50였고 네. 이것을 민주당 그 장악주들은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만 이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끝까지 싸움하면은 이것이 싸움이 전국으로 번지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불리해지는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했느냐 오바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그 이 주지사의 목표는 자신의 대권입니다. 네. 내년에 이분이 이제 그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끝나면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데 이제 이번 선거 이번 주에 있던 선거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은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 네. 그리고 갈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뉴욕 주지시장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된 이 친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은 민주당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친구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이 친구들 젊은 친구들 AOC를 비롯해서 많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민주당을 좌측으로 더 끌고 가려고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민주당 속에 있었던 활동했던 기존 정치인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도 이번에 그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어젠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그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해온 정치인들이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앞으로 그 민주당 내에서 벌어질 그 이제 싸움, 사회주의자들과의 싸움. 굉장히 치열할 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설명하기를 traditional liberal이라고 말씀드린 전통적인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들과의 이제 양쪽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이슈로 좀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장관님. 예, 38일. 네, 예. 지금 뭐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파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큰 요점은 민주당에서 이 정부의 리오퍼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Affordable Care Act, 그 네.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죠. 네. ACA. 2021년 그 팬데믹 동안에 그들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것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 지원금을 이제 주는 이제 네. 그런 그 법을 그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말로 이제 이것이 끝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더 연장하자. 네. 이제 계속 원래 요구했던 것은 계속 연장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오늘 그 적 슈머가 민주당 상원 총무가 이제 원내 총무가 발표한 것은 너희들이 이 지원금을 1년 앞으로 2026년 1년 동안 더 연장을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부를 다시 여는데 찬성을 해주겠다. 이제 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1년 그것을 연장하는 데 드는 예산이 이제 $35 billion. 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설명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한번 그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정책을 쓰면은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책의 요점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미 우리가 좀 경험했잖아요. 코비드 팬데믹 이후로. 굉장한 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 예산의 지출을 팽창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금을 쓰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걷어들이면은 자신들의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에서 그 팬데믹을 핑계로 해서 굉장히 지출을 늘어났는데 이대로 가면은 국가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새로 들은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것을 긴축을 하는 예산을 긴축하는 지출을 긴축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고 그렇게 써왔고 예산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그 상원에서 이게 지금 걸려 있는데 상원에서 우리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필러버스터를 없애버리자. 필러버스터라는 것은 이제 지출안에 대해서는 60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법이 아니고 이 상원의 이제 하나의 법칙입니다. 룰입니다. 룰인데 그것을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없애는 건 간단해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표결을 붙여서 없애는 걸 표결해서 없애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해 버리자. 그러는데 지금 공화당 일부 그 상원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만일 후에 민주당이 다시 그 다수당이 되면은 그들은 그 필러버스터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굉장히 아주 그 안 좋은 정책들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래서 이제 연방 그 대법원의 대법관들 숫자를 13명으로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악법을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그들이 다수당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인데 필러버스터를 없앨 것인데 그럼 우리가 먼저 없애버리자. 그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땡스기빙 때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딜 갈 계획이 지금 표까지도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듣는 대로 지금 그 이 항공편을 10% 정도 줄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딜레이나 캔슬레이션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오늘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고 계속 또 오래 갈 것 같은데 양쪽 정당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은 이번 선거를 결과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자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끌고 갈 것 같아요. 분위기는 마치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것 같은 그런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을 읽다 우리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뭐 이래서 충분히 얘기 못했네요. 다음 주에 이어가면 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